2교시 난방 한번 들어갈게요. 아 벌써 시작했어요? 나 지금 다시 누르는데? 다시 아니야, 그냥 가. 괜찮아. 괜찮아. 난방 들어가. 놀래지 마. 아이. 난방 한번 들어갈게. 이거는 제가 이 아이의 아파트에 대한 부가내어서를 좀 봤어요. 나중에 동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엑셀 하는 것부터 해서 개념만 좀 짚어드리려고. 난방은 전체적으로 매월 똑같이 부과하진 않고 난방을 쓸 때만 부과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한 번은 막상 부과 한번 해보면 사실 별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모든 두려움은 내가 무지할 때 오기 때문에 알고 나면 별거 없어요. 맞아요. 모르는 세계 갈 때가 제일 두렵지 알고 있는 세계 가는 거는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겠다. 네, 난방은 크게 개념을 보면 중앙집중 난방이 있고 지역 난방이 있고 개별 난방이 있잖아요. 근데 개별 난방은 문제가 될 거 없어요. 지네가 내고 지네가 쓰고, 그죠? 보일러도 수리하면 지네가 수리해야 되는데 꼭 우리한테 민원 전화 넣어 그냥 고쳐달라니까 그게 좀 약간 문제일 때가 있긴 한데 그거는 냅두고 세 개의 개념은 나중에 PPT로 하면서 정리를 해서 좀 머릿속에 어떤 개념인지만 알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격리대가 왜 굳이 이걸 알아야 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원이 오면 어느 정도는 설명할 수 있는 키퍼가 있어야 이분들한테 부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만약에 항의가 오면 그거 가만히 당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급탕비를 분류하고 이건 기본 난방비 내려야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급탕비도 있고 기본 난방비도 있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면은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은 여기서 보면 이쪽이 아파트는 지역 난방이에요. 우리 친구의 아파트는 지역 난방. 이렇게 얼굴 표정이 여기 소각 아닙니다. 기본 난방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역은 지역 연료금 고지서가 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지역 난방공사에서 열을 발산해서 이쪽으로 온수하고 다 집어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개념이 일단 두 가지예요. 진짜 실제로 따뜻하게 하는 난방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따뜻하게만 하면 되나요? 씻어야죠. 온수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급탕비. 그래서 급탕비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개가 물을 뜨겁게 달궈서 사람이 온도에 느꼈을 때 따뜻해지는 온도까지는 어느 정도 급탕비 요금을 칼로리를 산출하고 그 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한 게 그게 맞는데 그렇게까지 계산해서 해주실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입주자 대표회의가 다 모여요. 모여갖고 너 얼마 하고 싶어? 한 톤당 단가를 얼마를 내요? 세대 사용량 통당 단가를 3,600원이요. 3,600원이요? 근데 여기서 보면 3,000원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 달라요. 대충 최저 얼마야? 주변은 얼마야? 하고 물어보신 다음에 이거는 거의 객관적이고 수치적으로 계산을 밟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상 주변 어떻게 해야 하고 물어보고 우리도 얼마 정도 할까? 그래서 대표들이 땅땅땅 의견한 게 단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되게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건 아니죠. 단가도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게 여기는 계절별 차등 요금으로 정해지긴 했어요. 그럼 이게 부가내어서 있는 건가?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부가내어서 이 포맷이 들어갔나? 안 들어가요. 여기 아파트는 부가내어서의 동절기, 춘추절기, 하절기 요금에 대한 지역 난방 요금에 단가를 고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전체 금액에서 그냥 사용량을 사용량을 단가로 나눴을 때 그냥 단가를 그냥 부과를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격리가 자주 바뀌잖아요. 그러면 격리도 본인이 뭐가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부가 몇 달 하다가 딴 데 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서 아파트 대표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진짜 관리소에 대해서 진짜 많이 몸담고 계신 분들은 격리를 자주 바꾸는 건 좋지가 않다. 물론 격리뿐만 아니라 직원을 자주 바꾸는 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력을 다 알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서서히 내가 뭘 잘못했거나 알면서 고쳐가는 그 와중에 이 사람 스킬이 막 올라가는데 그럴 것도 없이 직원을 너무 많이 부려먹거나 뭐라 그래 그런 거를 직원을 너무 인격적으로 해야지 않대거나 그죠? 갑질. 갑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직원이 그냥 마음이 떠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 회사의 직원은 그만 훅 딴 데 가버리고 새로 들어온 직원이 또 이제 앉게 되죠. 근데 그렇게 문제 단지는 경력자는 안 간다. 인수인계 하루 딱 받아보면 느낌 와요. 부가내역서 개판이고 학계전에 시선표 보면 바로 느낌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는 내가 뺏을뻑지게 고생하겠구나. 이제 딱 적어도 초보 경리가 한 석 달, 열 달 뭐 잘못한 거는 한 6개월은 찾아야 돼요. 그러면 8개월짜리다. 그럼 얼마 찾아야 될까요? 1년 넘게 찾아. 1년 넘게. 대부분 금방 찾을 것 같지만 금방 못 찾아요. 맞아요. 그죠? 제가 언제 실수했는지 모르거든요. 본인이 실수한 거 본인도 본인이 아는데 아니 뭔가 틀어졌어. 그러면 찾다 보면 이제 과거를 막 거슬려고 해서 역으로 찾잖아요. 이거 뭐 사건 하면 범죄 수사하고 똑같아요. 범인은 본인이 아니까 잘 알겠지. 근데 수사기관은 그거를 딱 그 길만 찾아서 가나요? 아니죠. 광대하게 넓게 수사를 해갖고 그 흔적을 찾아갔잖아요. 그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경력자는 안 간다. 딱 보면 견적 나온다. 근데 이렇게 초보님들이 경력을 위해서 가시긴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부가내역서와 관리기획과 부과되는 그 방식은 패턴이 같아야 되는 건 맞는데 여기 이 친구가 간 아파는 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매번 얘기하지만 경력 좀만 생기면 빨리 딴 데 가라 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딴 데 갈 수 있음. 여하튼 간에 그 단가 같은 경우는 대표들이 정해진 건 맞는데 그건 쉽게 정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죠. 쉽게 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그걸 맞춰서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 할까라고 얘기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쉽게 알아보는 거 아니죠. 진짜 쉽게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고지서에 있는 단가로 맞춰서 부과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입주민이 한 개 관리계약 있으면 그거대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복잡해지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단가를 정해야 되는 그 부담감이 있어요. 경리분들이. 근데 그거를 소장님들이 뭐 알면은 바로 정해주겠는데 그것도 잘 모르세요.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 책임 소재가 너무 분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급탕비 제일 먼저 보셔야 돼요. 고지서가 오면 급탕비를 보고 산출내 급탕 단가가 그 전체 고지서 금액이 오잖아요. 이렇게 주황색이 오면 네. 3, 4, 8, 6이 오면 거기 사용량이 나와요. 그 사용량을 여기다가 쓰는 거죠. 1162 얘하고 이거는 뭐냐면 검침값이 계량기에 있는 검침값의 세료 사용량이잖아요. 요걸 여기다 넣어. 부가금액도 넣어. 그래서 내가 단순히 봤을 때는 톤당 단가는 대표님이 하는 게 맞는데 3, 4, 8, 6 나누기 8162 이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그냥 제가 추측하는 건데 여기 부분 있잖아요. 얘는 그냥 3,000원으로 고정했던 것 같아. 이 아파트는. 그래서 3,000원에서 그냥 사용해서 이 금액을 넣은 거야. 급탕비를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얘를 보면 얘에서 얘를 나누면 얘가 나와요. 그죠? 반대로 역으로 보면 단가에서 사용량 곱하면 부가 금액이 나오겠죠. 이거는 고지서를 보고 맞췄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는 그 실제 고지서 나온 거 보고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이때 그 나한테 나중에 처음 자료 줄 때는 이때 난방 부과했던 고지서를 사진을 좀 찍어서 좀 보내줘봐요. 그러면 이 금액으로 대충 사용량 나눠서 단가를 모인 건지 왜냐하면 여기 보면 톤단 단가가 급탕비 단가가 여기는 이게 급탕. 아마 연료금 총액이고 여기에서 급탕비를 빼면 이 금액이 그치 나오고. 이게 나오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봐봐 밑에 내가 이걸 캡처를 했거든. 네가 알려준 사진. 네. 계절별 차등요금에 세대 급탕 사용요금이 여기 있어. 네. 근데 3,000원은 그 어디에도 포함이 안 된다는 거지. 맞아요. 그치?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는 이 3,000원이 거의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응. 어느 정도 그 난방이랑 급탕이 이렇게 너무 갑자기 훅 뛰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그냥 나오게끔, 감으로 때렸을 수도 나오게끔 해서 급탕이 아마 이 금액이나 이 금액대로 3,600원이나 3,900원으로 하면 너무 뭐 많아져 네, 보일 것 같아서 많아지거나 3,000원을 내린 것 같다고. 작아 보이거나 그러니까 아예 뭐 다른 비용이 난방비가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거나. 문제야. 이게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 잣대가 네, 여기 그러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따랐다는 거는 그러면
그러면 그때마다 금액을 단가를 바꿨다는 그게 얘기인데. 아마 저희가 기본요금, 난방 기본요금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근데 이 난방 기본 요금 자 자체는 계약할 때 초기에 정해져. 기본요금요? 얘네 지역 난방하고 아파트하고 계약을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니네 세대수하고 해서 이거는 기본 요금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는 사용 요금이다라고 이제 정해진 게 있어. 네. 그러니까 기본 요금 바뀌지가 않아. 그러니까 1제곱미터 단가가 41.8이잖아. 네. 그래서 이제 발생 금액은 이거고 사용량 굳이 안 써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 썼어. 안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많이 썼던 적게 썼던 난방 요금을 부과할 때는 얘는 무조건 기본으로 나는 금액이야. 보증금처럼. 그러면 이 금액은 1제곱미터 단가는 그 지역 난방 공사하고 그러니까 계약한 단가고 그리고 얘는 부과하는 순간 발생 얘는 그냥 무조건 픽스야. 고정이야. 그러니까 얘는 냅두고. 그치? 그 다음에 난방은 여기서 전체 사용 금액에서 10월 사용 연료금 금액에서 급탕비를 빼줘야지 이 난방비잖아. 그치? 그래서 급탕비를 요거를 금액을 원래 이것도 맞아야 돼. 그래서 그럼 네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얘가 맞아요. 맞추면 얘가 맞춰지잖아. 그러면 3,000원을 맞추든 이거 3,000원 맞출 필요가 없는 거지. 지금 춘추절이니까 이때잖아. 3,900원으로 했었어야 돼. 그치? 그러면 실제로 보면 3,900원에 116이 그러면 453만 1,800원 이렇게 부과됐어야 돼. 그럼 어렵지가 않은 거지. 보면 다시 정리하면 전체 고지서가 왔어. 네. 거기서 급탕비를 빼야 돼. 그거는 상관없는 거니까 뭐라고는 난방에서 급탕비는 단가가 정해져 있는 계절별 차등요금에 이쯤 춘추절기 3,900원 단가를 넣어서 검침된 사용량 곱하면 부과금액이 나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여기서 전체 금액에서 급탕비를 빼면 이제 요거 순수 난방비가 되겠지. 그러면 이 난방비에서 기본 요금은 이미 그 지역 난방 공사가 체결한 금액을 빼는 거야. 빼면 요걸 갖고 부과하는 거지. 그러면 이 금액을 지금 사용 양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검침값이잖아. 나누면 단가가 나와. 그래서 945.57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용량에서 실제 발생금만 이걸로 이제 부과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래서 고지서를 보라는 거지. 요거는 난방 검침하고 일치가 돼. 내가 들어가 봤더니 이거 난방에 253190이잖아. 얘하고 일치가 되는 거야. 이해 갔지? 얘하고 일치가 되고 그 다음에 125730 여기 보면 기본 난방비라고 해서는 이거는 면적별 부과된 거니까 요거는 원래는 모든 사용량은 검침값 하는데 얘는 기본 면적 단가했다는 거는 얘는 그냥 세팅했다는 거야 이 금액으로. 그래서 1257360으로 되잖아. 1257330 이거는 그냥 무조건 고정이야. 네, 맞아요. 고정. 그래서 얘는 그냥 냅두면 되는 거야. 맞아요. 고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부과하면 돼. 근데 그리고 아마 이때, 요거는 급탕, 온수 급탕이잖아. 온수 요건 3486000 이거를 3486000이고 이거는 톤다 단가를 집어넣어서 부과가 들어가는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이번에 부과할 때는 3,900원 하는 게 맞아. 근데 원칙대로. 네, 원칙대로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3,900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이 3,000원으로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신 그거는 것 같아요. 그냥 이번에 확실하게 원칙대로 해. 그 사람이 잘못 부과한 거라고 얘기해버리면 되잖아. 너가 한 게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원래 단일 요금인데 지금 계절별 차등 요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제가 거기 난방공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이거는 지금 18년도 기준이잖아요. 근데 19년도 기준으로 알려달라고 했더니 왜냐면 19년도에는 급탕비가 올랐어요. 어느 정도 올라서 했더니 공문을 달라고 해요. 네, 그랬더니 이제는 자기네들이 세대급탕 사용요금 미터 단가를 이제 자기들이 책정해주지 않는다. 니네가 알아서 그거는 해라? 네, 아파트에서 책정한 대로 네, 부과하시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는 계속 네, 그러면 요 기준으로 그냥 적용해. 네, 보면서 해야 할 것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 부과했다고 얘기를 하고 왜냐면 네가 안 했기 때문에 네가 더 얘기하기가 편해. 근데 만약에 작년에도 너가 있었으면 네. 얘기하기가 불편하지.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이거 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 금액으로 한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그분이 얘기한 난방고사 그 직원이 얘기한 거 금액이 올랐다. 단가가 올랐으면
그럼 니네가 그러면 거기다 물어봐. 단가가 그러면 너희가 얼마로 올랐냐? 금액 아니 물어봐. 그거를 안 알려줘. 안 하려면 몇 그거를 퍼센트 올랐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안 돼? 그런 거 자체 안 알려줬던 것 같고 근데 여기 원래 다른 단지 아니면 지역난방공사 사이트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뭐 알려주지 않을까?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였어? 이게 사이트에 들어가는 자료였어? 라고 예, 그때 여기 보면 홍보마당 자료실에 들어가는 그럼 혹시 모르니까 2019년 거 있는지 한 번만 봐서 그를 출력하고 근거를 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금액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다른 그 분들한테 여쭤보니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를 하고 이거에 너무 맞춰버리면은 왜냐면 그 아파트마다 단지마다 그 난방비가 계산하는 게 다 다르대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아파트의 룰을 따르라. 근데 그래야지 자기네들이 네. 얘기가 편하지. 그쵸, 일일이 그쵸. 가르쳐줄 수밖에 없잖아. 그렇게 되면. 그래서 자기네들은 싫은 거고. 그러면 적어도 이게 매년 오를 텐데 적어도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는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기준이요? 근데 이거 어쨌든 간에 이거를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기본 난방이 기본 요금이 계속 이게 고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금이 계속 이게 3,900원으로 아마 했을 때 이때 너무 그 많이 그 난방이 아예 난방 요금이 나와야 되는데 급탕 요금을 3,900원으로 해버리면 난방 요금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 난방을 트는 세대가 있잖아요. 틀긴 틀었으면 얘네한테 1원이라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부과를 못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을 해서 이게 3,000원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단지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근데 기본 그러면 요거 계속 해야겠네. 쓰기 때문에. 얘를 그 3,900원 넣었을 때 한번 비교해보고 3,000원 때도 한번 이렇게 비교해봤을 그래서 때 계속 전년도 적정 거랑- 수준이 맞나 네, 그쵸. 봐야겠네. 네, 그래서 전년도 거도 비교해보고 뭐 전달 것도 비교해보고 뒤에 달 것도 비교해봐서 어느 정도 이게 적정하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저희 의결이 차라리 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는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번에 한번 산출해보고 감을 한번 잡아봐야겠네. 근데 그거를 네가 결정하지 말고 무조건 소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소장님이 선택하게끔 결정권을 줘야지. 잘못하면 네가 독박 쓸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무조건 본인이 책임 범위를 넘어가면 본인 책임 범위를 넘어가면 너 함부로 결정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가 정리해서 얘는 같지. 네. 여기 있는 거 보면 개별 수신이 있고 면적 단가 있고 개별 수신이야. 네. 금액을 만약에 받고 싶으면 검침해서 바꿔야 된다는 얘기 이거는. 이해 갔지? 네. 요거 요대로 하기만 하면 돼. 내가 색칠한 것 중에 인풋이라고 쓴 게 녹색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 네. 이건 네가 넣는 거야. 기본을 넣는 거야. 근데 이거는 기본으로 그 부과할 때 얘는 거의 똑같이 고정이니까 이대로 넣으면 돼. 네. 얘는 사용량 넣고 이렇게 녹색 부분만 네가 값을 넣으면 나머지는 함수가 올려서 계산이 산출이 돼. 요렇게 해서 하기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됐지. 네. 그럼 인터뷰 좀 해볼까요? 아 인터뷰요? 좀 오케이. 할 때 너무 부끄러워. 붙어. 아니요. 나 여기 살아요. 그럼 목소리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세요, 님은? 나이님은? 네. 나이는 38살입니다. 38살이고 아직 미혼이랍니다. 아, 괜찮아요.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늦게 만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럼요. 빨리 결혼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아, 행복하십니까? 나는 괜찮아. 이거 결혼이. 그 직업을 바꾸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아파트 직업을 쪽으로. 바꾸게 된 계기요? 제가 계속 프리랜서로 일하다 보니까 사무직으로 좀 전환을 해보고 싶은데 나이도 많고 근데 관리사무소가 되게 조용조용 할 줄 알고 이게 뭔가 이게 일반적인 네, 모듈인 거죠? 그렇죠. 뭐든지 네, 밖에서 보면 아름다워요. 아주 아름답고 조용하고 평온하고 근데 막상 일해보니까 쉽지는 않더라. 네,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보로 근무할 때, 첫 달 근무할 때 제일 힘든 점이 뭐였어요? 초보로 첫 달 근무할 때는 뭐 다 힘들죠. 뭐 부가에서 시작해서 민원에서부터 거기다 저희 단지 고유해서 사업자 너무
간 진짜 단지가. 너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고유에서 사업자번호 넘겼잖아. 네. 해봤잖아. 이력서쓸 때 이걸 꼭 집어넣어. 아, 왜냐하면 매우 드문 케이스야. 네. 이걸 해봤다는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 하지만 저는 고에서 사업자 그 넘어갈 때 그 룰은 모르고 후에 이제 세무서 아니야. 네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요. 고유번호에서 사업자번호로 바뀔 때 고유번호증은 폐업신고하고 사업자번호증 내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전임자가 고유번호에서 사업자에서 폐업신고 안 하고 그냥 사업자번호 하나 더 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번호가 2개가 살아있는 거죠. 그럼 원천징수하고 세금 관련, 그 다음에 4대 보험, 이게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습하는데 몇 개월 걸렸어요? 아직 수습 중입니다. 아직도 수습 중이래요. 자, 일단 지금까지 몇 개월째인 거죠? 지금 3개월 넘었죠. 3개월 넘었어요. 아직도 남았대요. 연말정산까지 해봐야 아마 알 것 같아요.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근데 우리 새내기 격리 주인께서는 이걸 했어요. 그러면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인은 느끼질 못해. 근데 일반 격리들 중에 그걸 아는 격리 별로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사업자번호가 82가 뭔지 80이 뭔지 사업자를 만약에 초기 내면 82가 난지 80이 난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땐 본인은 매우 경력으로 따지면 되게 중요한 근거업적 같은 거 하나 얻은 거죠.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그거를 경험하고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도망 안 가고 처리했잖아요. 이거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력서 쓸 때 이거 꼭 넣어. 내 강추. 알겠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매력이 매우 넘칩니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소장님들 중에서도 감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물론 아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얘기한 항상 일부 소장님이라는 거. 그래서 본인이 경험해본 바로는 그런 것들. 민원 중에서 제일 짜증났던 민원은 뭐예요? 짜증났던 분은요? 계속 방송할 때마다 전화 오셔가지고 시끄럽다고? 아니요, 시끄럽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건 무슨 방송이냐, 뭐 안 들려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동대표 선출을 하는데 왜 종이를 뭐 나눠서 내냐, 그러니까 계속 다른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한 30분 동안 계속 듣고 있고 주차 요금 왜 이렇게 비싸냐, 승강기 그러니까 전부 다 요금에 대한 게 비싸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좀 뭔가 대표의 의견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2017년부터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 이용료를 뭐 인테리어 하시는 업체에서는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본인이, 왜냐면은 이제까지는 몰랐다가 본인이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비싼 걸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려도 네, 이거는 이해라기보다는 네. 근데 이분은 그런 민원들 대부분 자기가 얘기해서 바로 고칠 거라고 상상을 안 해. 그냥 화풀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돈 내세요? 그러니까 화풀이가 일단은 얘기는 충분히 들어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라고 일단은 그 사람 얘기를 수긍해준 다음에 전달해드릴게요 하고서는 하면 좀 나아. 얘기가 길어지지가 않아. 전달해드릴게요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또 화가 나서 또 전화하면 전달은 했습니다만 하고 얘기하면 또 달라.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는 내 결정 권한이 아니다 하고만 얘기하면 나는 책임이 없으니 그거는 저한테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선을 그어버리니까 더 화를 낼 수가 있어. 네. 왜 그런 거 있잖아. 경찰관에다 전화해가지고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얘기를 했던가 뭐 경찰관이. 그러면 내가 방문했더니 그 사람은 모른다고 하더라.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없다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그거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서 앞으로 주의해달라고까지만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면 화를 덜 내지. 그러니까 말하는 스킬이 좀 다르게 하면 상대방 민원이 좀 줄어들 수 있어.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컴플레인 할 때는 333 토크인데 벨소리 3번 내기 전에 수화기를 들고 기다리면서 또 짜증내. 맞아요. 그리고 3분 동안 이 사람이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건 끊지 말고 들어줘.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답변을 3초내로 끝내는 거야. 그게 333이야. 백화점에서 이제 CS 서비스 교육할 때 이렇게 하거든.
3배수리 3개 올리기 전에 받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고 그 사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간 3분 정도 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달해보겠다 그러는 제안해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 일단 본인의 의사를 들어줬다는 얘기잖아. 그런 그런 용어들이나 단어를 좀 풀어줘야 돼. 그리고 나서 내 얘기를 또 길게 하면 안 돼. 얘기하는 와중에 상대방이 화를 내게 만든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3초 내로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 간략하게 대답해주는 그 사람 말을 끊지 않게끔 그렇게 해줘야 돼. 그것도 하나의 스킬이지. 그럼 오늘은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음에 또 뵐게요. 남방 동영상은 제가 다음 주 중으로 유튜브로 다시 동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 얼굴 좀 보여줘. 안녕.